안녕하세요. 날씨 덥죠? 저도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한 20분도 안 되는데, 지금 5시가 좀 넘는데, 만약에 지금 촬영을 안 하면, 제가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급히 촬영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매매일 때는 여지껏 실거래가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했고요. 전월세 신고제도 집주인 5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전번에 얘기했듯이 매매도 30일 이내로 바뀌었죠. 이것도 30일 이내로 개정할 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하고 나면은 30일 이내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쩐다? 얼마든 간에 과태료가 붙겠죠. 시행은 2021년도 12월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년 후에는 2022년 그때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임대인한테 이로울 것인지 임차인한테 이로울 것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30초든 1분이든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청구권입니다. 현재 전월세는 2년 계약이 원칙이죠. 여러분들이 월세는 1년이고 전세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년이 원칙입니다. 자, 2년이 원칙인 거를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한테. 그러면 2년 기간이 4년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때 전월세 상한제하고는 거의 똑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권을 너한테 2년 계약을 4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줄게. 2년 연장해서. 그럴 때는 인상분을 5%만 인상하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건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은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건 더 쉽습니다. 신고제는 더 어려운 일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5월이잖아요. 저를 이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대부분 임대소득을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6월 1일까지니까 5월 30일이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는 빠짐없이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전세 소득자에 한해서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얼마나 허망된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두 번째, 세원 발급을 하겠다. 지금 현재 정부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한다는 이 두 가지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첫째, 현재 집주인은 여러분들 임대소득세 국세청에서 날라온 거 있었죠. 거기에 주택수 몇 개, 그 다음에 수익금액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그냥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입 바른 소리예요. 이따 얘기했지만 세금 받으려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 뜯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임차인 보호 안 됩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예정을 하고요. 자, 전월세 신고제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전세까지도 전부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임대소득을 신고 의무사항이에요.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전부 파악이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거, 그 날라온 고지서를 보면은 주택수 몇 개, 소득 다 파악이 됐잖아요. 주택 개수 다 됐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 집주인의 소득 그 주택 개수나 그 주택수를 파악을 못해서, 그 다음에 소득을 파악을 못해서 이걸 한다. 이거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좋아요. 거짓말 안 한다고 쳐요. 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결론만 얘기하면 누구한테 이룰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인한테 이롭습니다. 임차인 보호라고 대명부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대의명분은 뭐라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명분했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경우든 지금 증세가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3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1주택자들 한해서 9억 넘는 거는, 9억 넘는 그 1주택자들 갖고 계신 분들은 월세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과세를 하고 있죠. 2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소득신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월세만 가능하죠. 3주택자 이상부터 전세도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5월 달에 임대소득세는. 그러니까 전월세를 신고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부가 뜯어갈 거니까, 그러면 임대 사업자란 말 안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임대 사업자하고 임대 소득자는 완전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구청하고 세무서에 등록 안 한 임대 소득자는 임대 사업자가 아닙니다. 뭐 길어지니까. 하여튼 뭐 이걸 임대 소득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연구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 그 3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뭐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어요. 전월세 신고를 했어요. 한 달에 3개에서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단순 계산해서 150만원씩 그 임대 소득이 있다고 쳐요.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갖고 있어도 그걸 간주가 뭔지, 추정이 뭔지 알죠? 임대료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해서 너한테는 소득을 먹이겠다가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equal 뭐에만 해당이 된다? 전세 소득 있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월세는 그냥 눈에 드러나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0만원씩 3개면 월 150만원이고 연간 하게 되면 2천만원 조금 안 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부가 그냥 쉽게 계산해서 소득 그 신고에서 최하 30%에서 50%를 뜯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전가를 시킬 거 아니냐 이게요. 아까 한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해서 못 올렸잖아요. 4년 동안. 그리고 전월세 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전세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전세는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전세 그 보증금을 합하니까 한 10억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10억을 은행에다 넣었으면 그걸 정기 이자라고 쳐서 2.1%를 계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득이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은행에다 놓을 돈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보십시다.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3억을 전세를 끼고 샀는데 내 돈이 2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3억 보증금을 받았다고 이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그렇게 임대료가 있다고 간주를 해버려요. 간주한다는 건 뭐예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정한다는 건 뭡니까? 번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정, 간주, 법률용어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만은. 그러면 전세 입자들은 자기한테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2년 지나든 4년 지나든.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지금 5월달 되면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월세로 돌리겠죠. 전세 물건을 뭘로 돌린다? 월세로 돌려요. 자,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한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에 있다? 목표는 세금, 증세에 있어요. 단언컨대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임대 소득자한테 세금을 뜯어가면 전세입자들이 뭘로 돌리겠어요? 2년, 4년 지나게 되면 월세로 돌리죠. 최하 반전세로 돌리죠. 예를 들면 3억에 전세 줬던 거를 올리지 못하니까 3억에 30만 원 이렇게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 30만 원 뭐 두 채다 그러면은 30만, 30, 60만 원을 거두게 되면은 연간 이익이 6, 700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금으로 뭐 300 내고 그러겠죠. 이거는 ABC예요, 그냥. 그러면 시중에 전세 물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론.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하자마자 이제는 시중에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다.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를 것이다. 왜냐? 현 정부가 공공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게 맥시멈으로 잡아야 20%가 안 됩니다. 제 강의를 쭉 들으실 분은 알아요. 80%는 누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들. 여러분, 다주택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죄인시하고 있는데 한 채 이상 빼놓고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80% 내지 85%를 그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서 전월세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를 세금을 뜯게 되니까 자 간단해요. 정부가 있고 그 중간에 집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정부가 세금을 뜯어가. 그럼 이 사람은 임대소득 임대인은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요? 당연히 임차인한테 전가시키죠. 안 시킨다고 예상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물건이 월세로 돌리죠. 왜? 전세를 세 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단 10%도 소득이 없는데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소득세를 걷겠다 하니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루어졌을 4년 후에는 더 올려야 되겠죠. 그 전에 세금 내라고 바빴으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 물건을 월세로 돌리는 거죠. 세금 내기 위해서 돌려야죠. 자리 살 뜯어가지고 세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전월세 신고제가 되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이롭다 불리하다 엄청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거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일 거예요. 절대 임차인을 보호하거나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론! 전세는 시행이 되자마자 씨가 마를 것이다. 씨가 안 마르면은 이상한 거다. 그럼 점점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세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쉽게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전세가 횡행할 것이다. 3억에 30, 5억에 20 세금 내야죠.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같이 움직일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제는 전월세도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미 정부에서 이번에 날라온 거 보니까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파악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의 그 소득을 거짓말이에요. 임대소득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철저히 파악하겠다. 그 다음에 증세를 하겠다. 이게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막 퍼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많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복지라고 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눠주는데 이제 익숙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한번 받아본 거. 40만원 받고 80만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뭐 받아보세요. 한 많은 사람은 3, 400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사람이 기대게 돼요. 거지 근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대인들이 집을 쉽게 팔까요? 자본주의사에서 안 팝니다. 지금 제 듣고 있는 강의 하시는 분들도 팔지 마세요. 이런다 해서 파는 사람들은 바보죠. 버텨나가는 거죠. 어찌됐건 시장은 이길 수가 없다. 정책은 시장을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뭔가 방법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되게 되면은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 그래서 전부 임차인한테 전가돼서 임차인들은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